네, CFA 레벨 1 에코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코티 수업을 맡은 이권석 CFA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 채권 투자자문에서 채권 1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채권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에코티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채권 본부장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현재 회사채 크레딧 쪽이고요. 크레딧이 이제 기업 분석이고 예전에 이제 한국 채권 투자자문에 있기 전에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강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1 강의를 계속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저랑 오늘 시간 포함해서 6시간 동안 같이 에코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2021 스웨이저 노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 이제 북 4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예전에 수업할 때 보니까는 그냥 어떤 지식 목적으로 그냥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 목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좀 특이한 분일 것 같고 대부분 아마 시험의 응시가 목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FA 시험을 응시하려고 아마 수업을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수업이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마 수업은 시험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험 외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제 전화번호 공개해 드릴까요?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메일로 해서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분들도 좀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진로에 관련돼서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투자 관련돼서 질문 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는 채권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관련돼서도 질문을 좀 해주셔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교재는 이제 어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자, 거기 페이지 4페이지인가요? 페이지 9페이지네요. 9페이지. 이렇게 된 거. 좀 앞에 9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거기 스터디 세션 12 해서 거기 36번 있죠? 36번 Market, Organization and Structure. 그 다음에 37번 Security Market Index. 그 다음에 38번 Market Efficiency.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13번입니다. 그래서 39번. 그래서 Overview of Equity Security. 그 다음에 40번 Introduction to Industry and Company Analysis. 그 다음에 41번 Equity Valuation.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시려면 이제 CBT 시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컴퓨터 베이스드로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처음 또 시험 이제 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험이 이제 공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험이 한번 치러져 봐서 아마 수험생들이 어떤 것 같다 이런 이제 경험들이라도 좀 공유가 돼야 아마 스타일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AICPA 시험을 CBT로 봤었는데요. 제가 CBT로 시험 볼 때가 페이퍼로 시험 보다가 CBT로 바뀌었던 첫 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험생들이 조금 혼란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AICPA 시험은 CPA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깊이 있는 에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레벨 1, 레벨 2는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가면 우리가 에세이라고 해서 이제 타이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CPA 시험은 레벨 1, 2, 3가 한꺼번에 나오는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BT로 컴퓨터로 조금 뭔가 복잡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 또 계산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 바뀌었을 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CBT로 치러지는 시험도 좀 많은데다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레벨 1을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레벨 2, 3에서 에세이나 그 다음에 아이템셋이나 이런 레벨 2, 3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레벨 1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험이랑 거의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도 이제 그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이 있는 것보다는 컨셉, 그죠? 컨셉에 대한 것들, 그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뭐 짧은 그런 문제들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CBT로 그대로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대로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에 이제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긴 그런 것보다는 좀 뭐 짧은 그런 이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존에 공부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벨 1은 아마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컴퓨터로 시험 볼 때 뭐 그 페이퍼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보는 거니까 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적응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 3는 좀 한번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레벨 1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던 것처럼 기본 개념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그 에코티고요. 에코티는 어쨌든 시험에서는 한 10%에서 한 15%까지 이렇게 조금 범위가 좀 넓죠? 제가 볼 때는 뭐 15%까지 나오지는 않고 이 사이에서 한 10% 좀 남짓하는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 그 스터디 세션 12, 13번을 한번 좀 내용을 한번 크게 한번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오버뷰입니다. 이제 에코티라는 게 결국은 뭐냐, 주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텀을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에코티를 안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투자죠. 투자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입니다. 에코티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에코티 어널리시스는 크게 펀더멘탈 어널리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사실은 저희 이 세션에서는 좀 빠져 있고요. 좀 따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에코티 투자에서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에코티라고 쓰긴 썼는데 그 에코티에 대한 어떤 매매, 그죠? 매매, 그 트레이딩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배울 거냐면 인베스트먼트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는 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가격 같은 것들을 막 분석해서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실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펀더멘탈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을 하고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 밸류에이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우리가 가격하고 비교해서 비싸냐 싸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현재 가격보다 높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더밸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밸류에이션보다 높다. 그러면 고평가된 거죠. 오버밸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제 페어밸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오버밸류 된 것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분석에 근거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레벨 1이다 보니까 2, 3가 아니라 레벨 1이다 보니까 에코티 마켓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그 시장에서 사야 되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뭐 발행시장에서 받든지 아니면 어쨌든 매매를 해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인덱스,
그 다음에 시장은 현재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세 가지 이제 꼭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오버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터디 세션 13에 39번 있죠? 오버뷰 오브 에쿼티 시큐리티. 그래서 페이지로는 어딜 가보시냐면, 자, 159페이지네요. 159페이지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첫 번째 이제 오버뷰 오브 에쿼티 시큐리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 스웨이즈 노트가 아무래도 수험 교재다 보니까 시험에 포커싱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이그잼 포커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Equity have higher return than bond and b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채권에 비해서 higher return, 더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higher risk 이렇게 되어 있죠. higher return, higher ris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characteristic of common and preferred equity ty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mon equity라고 얘기를 하고 preferred equ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보통주하고 우선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이제 투자할 때 주식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 우선주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글로벌화가 됐죠. 그래서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투자합니까? 세 번째 줄에 foreign stock. 그래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도대체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ok value of equity and market value. 그래서 book value와 마켓 밸류의 차이도 이 단원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거기 LOS 39.A 보시면 Describe characteristic of type of equity securit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common share라고 보통 얘기해요. common share. 그 다음에 preferred, 그죠? preferred stock. 그, 우선주, 보통주와 우선주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려면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큰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기업이 뭐냐라고 보면, 기업이 이제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오퍼레이팅이죠. 오퍼레이팅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베스팅이라는 걸 하고, 세 번째가 파이낸싱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업, 투자, 재무활동. 이 세 가지를 이제 경영이라고 하고요. 이 경영 활동의 이제 결과가 이제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의 결과로 뭐가 발생하냐면 결국은 이제 매출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비용들. 우리가 이제 CGS라고 얘기하죠? 매출 원가. 혹시 용어가 좀 낯설면 이건 다 또 FRA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다 배울 거기 때문에 뭐 비전공자분들은 좀 한번 아 그렇구나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ales and Admin 해서 판매비 관리비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나오면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판관비, 이런 것들 빼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업에서 나온 이익이라는 거죠. 영업이익.
자,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우리가 이제 뭘 빼야 되냐면, 이제 이자를 빼야 되고요. 이자. 그 다음에 텍스. 이런 것도 이제 빼게 되면 이제 뭐가 남느냐. 넷 인컴이라는 게 남는 거죠. 자, 이 넷 인컴. 이 넷 인컴이라는 거를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주주이익입니다, 주주. shareholders income. 주주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주이익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가냐라고 하면 이제 배당이 나가는 거죠. 디비던드. 배당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창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주주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매출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투자가 필요하다. 인베스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냐? 우리가 AR이라고 해요. Account Receivable이라고 합니다. 이걸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 FRA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게 되죠. 인벤토리, 재고자산. 재고자산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P&E, 우리가 이걸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공장 생각하시면 되죠. 유용자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tangible, 뭐냐면 무형자산입니다. 요즘에는 이 무형자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뭐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무슨 뭐 인공지능 기업, 그 다음에 무슨 뭐 에너지 기업 이런 것도 전부 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 무형자산, 뭐 특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매출이 창출이 되는 거죠. 투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서 파이낸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채, 라이빌리티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쿼티, 자본으로 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빌리티로 이제 조달하는 방법,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해서 거래처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그죠? borrowing, 그죠? borrowing 이게 뭐예요?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채권 같은 거, 반드 같은 걸 발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돈을 이제 빌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오는 거는 이건 뭘 줘야 됩니까?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뭘 지불해야 돼요? 이자. 그죠? 이자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자를 못 주거나 또 상환을 못 하게 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는 또 어떤 걸 자금을 좀 선호하냐면 이 자본으로 조달하는 걸 또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으로 조달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주들이 여기다 이제 출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증자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해요? Paid in capital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이제 자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익이 이렇게 나면 이 이익을 일부를 배당을 하고 다 배당을 하지 않고 얘를 여기다 이제 유보를 시켜 놓습니다. 그 유보시킨 걸 뭐라고 하냐면 retained earning이라고 합니다. retained earning. 유보 이익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익잉여금 같은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주주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주들이 이제 회사를 통해서 직접 투자한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주주이익이면 주주가 배당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배당으로 받지 않고 회사에 유보시켜 놓은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주주의 어떤 몫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주주가 여기다가 이제 출자를 할 때 돈을 이제 넣게 되면 이제 뭘 받습니까? 증서를 받죠? security. 증서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이제 증서를 뭐라고 하냐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equity secur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자를 할 때 얘를 common share 여기 있죠? common share 여기 보통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59페이지 보시면 common sh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most common form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이 뭐냐면 ownership interest라고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주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주를 발행해서 보통주에 투자하게 되면
회사의 오너십을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만큼, 비례적인 지분만큼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주를 발행해서 내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10%만큼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 자,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보팅 라이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 지분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나게 되면 이자 줄 거 주고 세금 내고 남는 게 있으면 이 남는 걸 뭐라 그래요? 이자나 이런 것들 빼고 남은 거라고 그래서 이걸 그 자녀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common shareholders have a residual clai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녀 이익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도 가져갈 수 있고, 회사가 만약에 더 이상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는다. 그럼 여기 있는 자산들 처분해서 채권자 먼저 주고,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으면 또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리퀴데이션, 청산할 때 남으면 자녀 그 자산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voting right이죠. 그래서 투표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투표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죠. 배당을, 여기 자녀 이익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배당은 의무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제 부도가 나지만, 배당은 못 준다고 해서 부도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은 이제 회사의 그 어떤 정책, 배당 정책에 맞게 이제 행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리스크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너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투자하게 되면,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회사 경영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자를 먼저 받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어떤 그 주주, 어떻게 보면 동업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동업자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큰 이익이 나게 되면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손실에 대해서 좀 분담하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은 좀 분담하게 되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그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voting right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그 주주총회나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proxy라고 되어 있죠? prox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그 결국은 위임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신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뭐 경영권 분쟁 생긴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주들한테 위임장 받으러 다니고 위임장 대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굵은 글씨로 용어 하나 배워보고 가면 거기 statutory voting syste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umulative voting syste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tatutory voting syste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그 1주 1의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주를 갖고 있다면 하나의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mulative voting system. 이거 우리가 이제 집중 투표라고 하죠. 집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그 표를 좀 몰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전체 주식수가 100주가 있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대주주가 예를 들면 70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가 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표결을 하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되면 대주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뭐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의결사항 중에 뭐도 의결사항이냐면, 보드, 그렇죠?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 이사들은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0명의 이사를. 그럼 10명의 이사를 뽑을 때 한 명 한 명씩을 다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대주주가 투표하는 사람이 전부 다 당선이 되게 있습니다. 10명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분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더 많이 선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명을 뽑는데 10명이 전부 다 대주주 사람만 뽑히고 소액주주 사람은 한 명도 안 뽑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나온 게 집중투표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제 100주에다가 이제 10명을 뽑는 거니까 10번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쵸? 100주에다 곱하기 이제 10을 해서 1000주로 만드는 거예요. 1000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30주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300주만큼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소액주주들은 나머지 7명, 10명 중에서 7명은 여기서 가져가라, 네가. 당연히 이사 더 많이 뽑는 거는, 너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많이 뽑는 건 동의. 그렇지만 우리는 100주씩 몰아가지고 3명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집중 투표를 해서. 그렇죠? 100주에서 그럼 3명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명 중에 7명은 여기서, 3명은 여기서 뽑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사가 7대 3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역시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3명이라도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해하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할 수는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큐뮬러티브 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맨 위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Cumulative voting makes it possible for majority shareholder to have mo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n the board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Minority shareholder. 소액주주가 자기 지분의 비례해서 30% 지분을 갖고 있으면 30%에 맞게 이사회, on the board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의 멤버를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으면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ference share, preferred stock, 이거 preferred stock, 이게 우선주를 preferred stock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preference share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선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는 common stock, 보통주하고 약간 채권, 여기 이제 요 바로이나 본드 같은 채권과의 사이, 그 둘 사이의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채권의 특징은 뭐냐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주는 뭐냐면 배당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 커먼 스탁보다는 배당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받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의결권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선주의 배당이 보통은 의무는 아니거든요. 보통 의무로 되어 있는 배당도 좀 우선주 특별한 우선주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우선주는 배당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우선적으로 좀 배당을 더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여기 이익이 안 나가지고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의결권도 없고 배당만 보고 투자했는데 배당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배당을 못 받은 배당을 나중에 이익이 좀 많이 나면 좀 누적해서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못 받았으면 땡이냐?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게 뭐냐면 cumulative preference share인지 non-cumulative preference share인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책의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cumulative preference share를 우리가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on-cumulative preference share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umulative preference share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받은 배당이 있으면 그 배당을 다음에 누적해서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회사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적자 한 10년간인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못 받았겠죠? 그게 다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다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배당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케이스도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 목적으로 뭐가 중요한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큐뮬러티브가 유리한 거야? 난 큐뮬러티브가 유리한 거야? 큐뮬러티브가 유리한 거죠? 그쵸? 어떤 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건지 그걸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배당 하나 보는 건데 이 배당이 이 이익이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거냐 아니면 이익이 늘어나든 말든 뭐 일정한 배당만 받는 거냐 그걸 또 이제 구분하는 게 뭐냐면 거기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하고 non-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면 extra dividend, 추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줄 쳐보세요. 거기 네 번째 줄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의 굵은 글씨 바로 밑에 보면 extra dividend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 우리나라 말로는 참가적 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n-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는 비참가적 우선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선주보다는 당연히 cumulative,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선주보다는 당연히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가 그런 조건이 없는 preference share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돼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선주는 뭐 대부분 누적적이든 비누적적도 꽤 있는데 파티스페이팅의 개념을 대부분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가 우선 배당을 늘리면 대부분은 좀 따라서 늘리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선주는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주식수가 좀 적고 거래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아마 리퀴디티 유동성에 대한 문제 할인이 조금 많이 돼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CFA도 공부하고 예코티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는 뭐 한 번씩은 해보는 건 기본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겁나는 게 초보들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강사님이 주식 투자라도 안 해보고 CFA 공부하면 말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투자 한번 해보는데 뭐 주가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느라고 또 공부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뭐 한번 투자해 보신 건 좀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극복을 좀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굳이 해드린다면 좀 우선주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돈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또 이 CFA 굳이 또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좀 하면 소액으로 하실 테니까 소액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뭐 우선주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좀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convertible preference share 이렇게 보시면 얘는 convertible에 밑줄 쳐야 되겠죠? 뭡니까? 전환 우선주입니다. 전환. 전환이란 뜻이죠. convertible bond를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얘기하고요. convertible preference share를 전환 우선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환하면 뭘로 전환하는 겁니까? common share죠. 그래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우선주의 매력은 뭐예요? 배당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배당을 우선적으로 보통주보다 더 받고 있다가 언제? 이익이 엄청날 것 같을 때, 이익이 엄청날 것 같으면 보통주로 전환해서 큰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onvertible preference share는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convertible preference share가 있다면 common share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투자자도 두 개의 투자자가 있죠. 어떤 투자자가 있냐면 신투자자가 있고요. 구투자자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커먼시어에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뭘 갖고 있겠어요? 이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컨버터블 프리퍼런스 쉐어가 발행되는 거를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불리하니까. 내가 사면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있고 딴 사람들한테 이 좋은 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발행되는 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가 많이 발행하는 겁니까? 거기 까만 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그 네 번째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죠?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줄 세 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Finance, Risky Venture Capital, 그 다음에 Private Equity Firm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 Convertible Preference Share를 발행한다. 이거는 뭐 근거도 없고 투자자들이 동의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직 회사가 수익 창출 기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빨리빨리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투자를 쉽게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인책을 좀 제공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냥 보통주 말고 컨버터블 프리퍼런스 쉐어로 이게 우선주로 배당 먼저 받고 있다가 회사 우리 잘 돼서 상장하거나 잘 될 것 같으면 보통주로 전환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책으로 발행이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상장회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컨버터블 프리퍼런스 쉐어나 아니면 컨버터블 본드나 이런 것들 또 투자자한테 유리한 것들이 좀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레벨로는 이제 용어를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자, 여기 161페이지 LOS 39.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describe difference in voting right and other ownership characteristic among different equity classes.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클래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equity 클래스가 뭐 사실 크게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똑같이 보통주면 그냥 똑같은 보통주가 아니라 커먼 스탁의 클래스를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A, 클래스 B. 그래서 이건 좀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런 버핏이 주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한 주에 막 3억씩 하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데 뭐 이게 뭐 한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와 3억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너무 싸다 하고 덥석 사면 안 되죠. 뭐가 다른 겁니까?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A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클래스 B는 이 권리 자체가 다릅니다. 주식에. 그래서 이제 몇십만 원밖에 안 하고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클래스 A가 클래스 B 한 뭐 200대? 그래서 투표로 치면 막 클래스 A 갖고 있으면 하나 할 수 있으면 클래스 B 200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뭐 권리가 동일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팅 파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가 아예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LOS 39.c 보시면 Public and Private Equity. 그래서 Public과 Private Equity를 좀 구분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얘는, 퍼블릭 에코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죠? 상장 주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프라이빗 에코티는 비상장 주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비상장 주식이 상장 주식보다는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험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거기 161페이지 첫 번째 까만 네모 보시면, less liquidity.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liquidity죠. 이 리퀴디티가 뭐예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비상장 주식은 사실 팔기가 어렵거든요.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이야 우리가 요즘 뭐 모바일 되니까 HTS만 켜갖고 그냥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았다 이렇게 팔을 수도 있지만 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1대1로 살 사람 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상장 주식도 좀 거래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상장 주식의 유동성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격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Share price is negotiate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협상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1대1로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어떤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주식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갖고 있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공개, 그 공시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시 의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면 3개월마다 재무제표를 공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중요한 그런 경영의 사항이 있으면 그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상장 회사는 그거에 대한 의무가 없죠. 그래서 뭐 외감 기업이면 그냥 연말에 그 재무제표만 하나 뭐 공개하는 그 정도고요. 중간중간에 연중에는 뭐 따로 재무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얻기도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상장돼 있으면 이런 공시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회사에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공시 담당자 이런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죠. 재무제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lower reporting cost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비상장 회사가 아무래도 이런 비용 부담 문제는 또 더 적다. 그래서 장점도 있죠. 회사는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한테는 뭐 단점이겠죠. 공시를 안 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비상장 회사의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corporate governance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corporate governance 이건 뭐 우리나라 말로는 지배구조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요즘 뭐 CFA론 이제 뭐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배구조라는 말이 뭔가를 뭐 지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니까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의 어떤 그 의사결정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회사는 아무래도 상장돼 있고 주주들도 분산돼 있고 뭐 기관 투자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사실 비상장회사는 이 오너가 있으면 거의 오너 1인 회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창업자나 아니면 뭐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뭐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가 이제 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otentially weak corporate governance다. corporate governance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에 투자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리스크한 거죠. 팔기도 어렵지만 상장회사면 그나마 어떤 시장의 좀 감시 기능이라도 작동을 하는데, 물론 이제 상장돼 있어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엉망진창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대주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뭐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비상장 회사가 사실은 뭐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나왔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long-term prospect라고 돼 있죠. long-term prospect 무슨 뜻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장회사가 사실은 거의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3개월마다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3개월에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실적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막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크게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영진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상장회사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장기적인 어떤 당장 이익이 나오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좀 많이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회사는 뭐 어쨌든 주가가 상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가 좀 떨어진다고 막 투자자들이 뭐 전화해서 항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만 좀 보시면 그 goes public이라고 되어 있죠. goes public. 이게 뭡니까? 이게 상장에 하는 거죠. 상장. 우리가 이제 IPO라고 얘기합니다. 최초로 상장하는 걸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한테 큰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투자 수익에서 좀 크게 수익이 나는 거는 비상장 투자하는 게 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죠. 어쨌든 상장 회사가 크게 수익이 안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빨리 실현하고 싶은 게 사람의 어떤 심리예요.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같은 걸 투자하게 되면 내가 사실은 뭐 상장이라는 큰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 중간에 팔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좀 꾸준히 성장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이 좀 크게 나는, 그죠? 크게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면 거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라든지 한 장 넘겨보시면 뭐 그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파이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상장 투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에쿼티 인베스먼트 하면 보통은 퍼블릭 에쿼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에쿼티 인베스먼트보다는 약간 얼터너티브에 좀 가깝습니다. 그 투자의 위험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벤처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터너티브 시간에 다시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모듈 퀴즈 한번 풀어보시면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와 non-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 그래서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의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참가적 우선주는 뭐예요? 키워드가 엑스트라 디비던드죠? 그래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B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키워드 엑스트라 디비던드 아까 밑줄 쳐놓으라고 하시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큐뮬러티브 쉐어 보팅이다. 그래서 집중투표제의 베네핏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집중투표제의 베네핏은 뭡니까? 거기 A번 보시면 자, significant minority shareholder. 어쨌든 majority가 아니라 minority죠. 그래서 소수 주주가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n board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대표자를 좀 뽑을 수 있는 게 cumulative voting 시스템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아까 밑줄 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public equity에 비교해서 private equity의 특징 중에서 아닌 거네요. least likely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아닌 거. 자, private equity는 A번 lower reporting cost다. 맞죠? 그 다음에 potentially weaker corporate governance다. 그래서 corporate governance가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lower return이라고 했는데 lower return이 아니라 어때요? 나중에 어쨌든
상장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수익이 좀 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이어 리턴이다. 그러니까 하이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약간 이제 비상장 주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